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한 멤버분께서 자기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멘토 같은 그런 사람을 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고 나은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주변에 존경할 만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커리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거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에 의지하면 안 돼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의지하면은 거기서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본 시선이 맞아요. 중간에 지금 문단에서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배우고 싶다나 그 사람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님이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나름 잘난 사람이어서 세상 살면서 자기보다 잘나고 내가 뭔가를 배울 만한 그런 훌륭한 인간을 만난 적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단점이 있어요. 절대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똑똑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제가 한번 인생에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전교 1등이 있었어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거야.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 저희 때는 모의고사가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수능 모의고사가 400점 만점에 막 380점을 맞아요. 390점. 대단하죠. 몇 개 안 틀리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굉장해가지고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친해지면서 알게 됐는데 인간성이 정말 패급인 거예요. 패급.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만큼 그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늘 그가 하는 거는 도서관에서 책상 앞에 앉아있고 사람과 거의 안 만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너무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망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졸업하고 그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공부를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면접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면접 볼 때 질문할 때 그 패급의 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런 이상한 인간이 다 있나 하고 안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존경할 만한 인간 실리콘밸리에서 직장 상사 중에 있었어요. 되게 똑똑한 거예요. 이렇게 누가 딱 얘기를 하면은 한순간에 요점을 딱딱딱 찍어내고 정말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괜찮다. 진짜 똑똑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성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데 그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서 남이 하는 말을 되게 잘 알아듣고 핵심을 딱딱딱 찍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뭘 열심히 하거나 승진하거나 그런 어떤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는 되게 많아요.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많은 선배인데 저랑 직급이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나보다 15살이 많은데 나랑 직급이 똑같아.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 뭔가 열심히 살고 승진하고 뭔가 이렇게 목표의식 같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하게만 한 거야. 그러니까 배울 게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은 다 단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단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롤모델로 삼고 그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인간에게 의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장점만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조금씩.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실리콘밸리에 목표의식 없는데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목표의식 없는 건 단점이죠. 저보다 회사 생활을 15년을 더 했는데 저랑 직급이 똑같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배우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누군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핵심을 딱 파악하는 거예요. 그 능력. 근데 그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그 사람이 그 장점만 파악하면 돼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핵심을 잘 파악하냐면, 그 누군가 회사에서 무슨 말을 하면은 항상 그 사람이 요거를 파요. 그 사람이 그 생각한 거는 그 사람의 상사가 누구고, 또 그 사람의 상사는 누구고, 그 사람의 상사는 무슨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은 이 사람하고 친하고, 뭐 이런 관계를 되게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특징을 빠르게 파악하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내가 습득한다. 그래서 제가 그 목표의식 없지만 똑똑한 그 실리콘밸리 선배한테서 습득한 건 뭐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의 소속은 뭘까? 저 사람의 출신 국가는 뭘까? 저 사람의 매니저는 누굴까? 이런 그 사람의 소속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공통점을 유추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핵심을 파악하는 거를 빨리 배운 거예요. 아주 좋은 노하우더라고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이렇게 목표의식이 없지만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잘 파악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그 사람의 성향이 뭔가 인류학이나 뭐 그런 문화를 좀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막 돈을 열심히 벌고 막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걸로 봐서, 집이 좀 이렇게 아주 풍족한 그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많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흡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장점만 흡수하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데 인간성 패급이었던 인간. 자, 인간성이 패급인 건 배우면 안 되겠죠. 인간성이 패급인 건 배우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 친구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렇게 전교 1등하고 맨날 수능 모의고사 보면 380점 이상 받았던 그 근본 원동력은 뭐냐면, 뭘 하나 하면은 집중해서 도서관에서 그것만 파고든다는 거죠. 뭐 그런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인간한테 조금 배우고 저 인간한테 조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진짜 삼류 인간이 있거든요. 삼류 생활을 하는 건달 같은 인간이 있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동네 친구인데 공부를 되게 못해가지고 대학도 못 갔어요. 고등학교만 마치고 택배 회사에서 택배 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지금 이 나이 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패급이죠. 그것도 인간으로 봤을 때. 근데 얘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네 애들이랑 다 연락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만나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 뭐 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뭐, 야, 누구는 뭐 의사 돼가지고 어디서 의사한대더라. 뭐 누구는 조폭 돼가지고 어디 술집에서 관리하고 있대더라. 뭐 누구는 뭐 미국에서 뭐 한대더라. 막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봐봐요. 의사 친구랑 조폭 친구랑 이게 서로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은 의사 같은 사람들이랑은 연락하고 지내지만 조폭 같은 인간들하고는 연락 끊죠.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은 인간관계가 진짜 넓은 거예요. 별의별 인간하고 다 친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던 그 동네 불량 청소년들하고도 친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근거 없이 폭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단점인 거죠. 단점이지만 거기도 단점을 안 배우면 돼요. 단점을 안 배우고 장점만 배우면 됩니다. 즉 인간관계의 폭이 매우 넓다라는 장점 있죠. 단점은 막 뭐 조폭 같은 인간, 불량 청소년 같은 인간을 말해서 뭐 하겠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을 아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 인간을 사귈 때 편견 없이
다양한 인간이랑 사귄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렇게 요 인간한테는 이 장점만 싹 흡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거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멘토로 지정하고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다양한 장점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그 사람의 선한 캐릭터인지 무엇이 그 사람의 악한 캐릭터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그 동창 중에 뭐 전교 1등인데 뭐 인간관계 패급이다. 뭐 이런 건 좀 쉽죠. 난이도가 쉬워요. 이런 거는 뭐 공부 잘하는 건 장점이고 그렇지만 인간관계 패급인 거는 단점이죠.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분별이 있는데 어떤 분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별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분별할 때 이제 그 분별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혹은 상황을 분별할 때 가치 판단의 분별 기준으로 삼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그 세계적인 그런 강대국들 이뤘는지를 보면은 특히 뭐 미국이 대표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 성경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와 문화를 이루었죠. 영국도 그랬죠. 영국도 성경을 바탕으로 강력한 문화를 이뤘죠. 그리고 뭐 과거 고대 로마 시대도 로마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바탕으로 유럽을 통합하고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을 이뤘죠. 여러 가지 그런 성경을 중심으로 가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장점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 흡수할 때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누군가를 멘토로 삼는 거는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인간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의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진 다음에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안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을 세운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배워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배워나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미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군대를 갔는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났는데 우연히 한 흑인 병사랑 친해졌어요. 흑인. 근데 내 인생에서 흑인이랑 친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절대 없죠. 그리고 흑인이랑 친해져서 내가 뭐 좋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흑인이랑 친해져 보니까 흑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흑인의 장점은 뭐냐면 직관적이에요. 직관적. 그리고 감정선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수성, 감정적인 그 부분은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태도를 흑인한테 많이 배운 것들이 있는데 흑인들은 직관적으로 세상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백인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책을 많이 읽고 책 속에서 뭔가 이렇게 파악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근데 책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 책의 저자가 유명한 저자라면은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은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런 불온한 정서에 매료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면은 그 책의 내용이 불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은 내용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으로 뭔가 파악하는 거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럼 직관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책에서 뭔가 배우는 것보다 직접 내 눈으로 본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사상이라고 해서 내가 그거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나의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믿는 태도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흑인들이 학교를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잖아요. 박사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이런 박사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뭐냐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본 것보다 책의 내용을 믿으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대표적인 게 그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의 경제학자들 보면 그래요. 맨날 그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경제학 책만 읽다 보니까 뭐 세상의 경제를 다 설명할 수 있고 썰을 풀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빈민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들이 왜 가난해지는지를 원인을 몰라요. 그 책에서만 보고 그 맨날 그 책에서 썰 푸는 거 가지고 막 뭐 이게 뭐 무슨 대도시의 공동 현상이다, 뭐 님비 현상이다, 뭐 나딘 마이 백야드 막 이러면서 이론적인 썰만 풀지 이게 왜 실제로 그 대도시에 홈리스가 생기고 가난한 동네가 생기는 그 실질적인 원인을 파악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흑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그 굉장히 그 흑인 친구로부터 그런 직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흑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친구 제대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는 군에서 제대하고 그 힙합 가수로 데뷔를 하더라고요. 흑인들이 힙합 가수로 많이 데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흑인 그 힙합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막 미국의 그 흑인 힙합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 갱스터 스타일로 약간 이렇게 좀 껄렁껄렁하게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껄렁껄렁한 문화에 막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저랑 그 SNS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자기 친구들이랑 막 그 어울리면서 이렇게 대마초를 피는 거에 대해서 막 자기 SNS에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춤추고 노래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마초 같이 모여서 피는 거를 막 자꾸 사진을 올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저도 뭐 미국은 뭐 대마초가 합법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자기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대마 씨앗을 막 재배하는 그런 사진까지 막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얘랑은 친구가 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단점이 크게 드러나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끊어버렸어요. SNS 다 차단하고 연락 안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같이 밥 먹고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니까. 하지만 예전에 이제 그 군대에서 같이 군복무할 때 얘랑 같이 그 한조로 근무한 적도 있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흑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제가 흡수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장점만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과 악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악해져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대학을 안 가고 그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PC방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그 PC방 하다가 그 암호화폐 채굴장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암호화폐 채굴하다가 나중에는 암호화폐를 이제 돈을 벌려면 전기세가 싼 데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채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국까지 간 거예요. 중국에 가가지고 암호화폐 채굴 팜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암호화폐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있는 세계가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이랑 막 친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별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 친하다 보면 자기가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만나면은 이게 뭐 조폭인지 양아치인지 분별이 안 갈 만큼 성격이 진짜 어두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되 장점만 흡수하고 그 사람이 좀 어두운 것 같다면 딱 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분별을 하는 기준이 저는 성경입니다. 성경적인 가치로 세상을 보고 성경적인 가치로 내가 저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선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 관계를 지속하고 배우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더러워질 것 같다, 그럼 관계를 끊어야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별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님이 지금 마지막 문단쯤에서 한 말은 그러니까 돈벌이, 강연, 강의, 책팔이를 위해 흉내만 내는 사자들을 더 많이 본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예요. 요즘 개인 방송 시대가 그래요. 개인 방송 여러분 켜보면 알겠지만 뭐 이거 하면 돈 번다, 뭐 하면 돈 번다, 뭐 하면 돈 번다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이제 흑인한테 배운 거거든요. 흑인 친구한테 배운 건 뭐냐면, 뭐 유명한 사람, 세계적인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흑인들은 믿지 않아요. 흑인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코비드 백신 나왔을 때 그 흑인 친구들은 백신을 잘 안 맞았어요. 백신 안 맞아요. 백신 안 맞고 이 백신 맞은 애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 눈으로 직접 지켜봐요. 뭐 뉴스에서 아무리 뭐 이거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거 막 얘기를 해도 안 믿어. 뉴스에서 아무리 막 세계적인 뭐 명문대 랭킹 1등하는 명문대 생물학과 교수가 와가지고 뭐 의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변에 실제로 그거를 맞은 애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걔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요. 그 다음에 걔가 별 문제 없으면은 자기도 맞는 거고, 걔가 맞고 뭐 부작용 있으면 안 맞는 거.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자기가 관찰한 거, 요거만 믿는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그래서 다 무식하면은 그 무식에 빠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교수들이, 세계적인 명문대 교수가 하는 말에도 분명 뻥이 있고 분명 정치적인 의도로, 사악한 의도로 하는 프로파간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이 흑인들처럼 직관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 방송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제가 예전에 돈 버는 거에 좀 관심 있어가지고 뭐뭐 하면 돈 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유튜브 하면 돈 번다 해가지고 저 유튜브도 해봤죠. 그리고 아마존 하면 돈 번다 해서 저 아마존 스토어도 창업을 해봤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하면 돈 번다 해서 저 스타트업도 창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물건 파는 거 해봤고요. 저 우버 리프트, 그 공유 택시죠. 저 택시 기사도 해봤어요. 우버 기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봤지? 피자 배달도 해봤어요. 그리고 피자 배달 중에서도 직접 피자 가게에서 일하면서 피자 배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있어요. 미국은 도어대시라고 그 피자 배달하는 앱이 있어요. 그 한국으로 치면 뭐 쿠팡 이츠 같은 거죠. 배달의 민족 이런 거죠.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전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카트라고 해서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그 슈퍼마켓에서 장 보는 거를 대신해주는 그 대행 앱이 있어요. 우버랑 비슷해요. 그 인스타카트 앱을 깔아놓으면은 슈퍼마켓 가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이 슈퍼마켓 어디 가서 뭘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제가 그 심부름해서 사다 주면은 그 심부름 값이 그 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다 해봤어요. 그리고 저 전자책도 써보고 뭐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고 얼마나 벌고 뭐 이런 거 다 해본단 말이에요.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개인 방송 보면은 뻥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뻥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노트북을 한번 고친 적이 있거든요. 노트북이 고장 났는데 그 인터넷에 개인 방송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노트북이 이렇게 고장 났을 때 여기를 납땜하면은 고쳐진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쉽게 그 납땜을 하지만 제가 막상 그 납땜을 하려고 그 컴퓨터 보드를 열었는데 그 조그마한 칩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 칩의 다리와 다리가 거의 0.1mm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눈으로 분간이 안 가는데 그거를 납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인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방송을 그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어디 그 폐 가전제품 파는 데 가가지고 그 보드를 여러 개 구해가지고 그 사람도 한 대여섯 장 날려먹으면서 그거를 많은 실험을 하고 반복을 하고 그 후에 그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고장난 컴퓨터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영상을 만들면 그 영상 뷰가 막 몇백만 뷰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막 100만원 200만원 버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 폐품 가게 가가지고 폐 가전제품 보드 뭐 한 두세 개 사면은 뭐 한 몇만원도 안 합니다. 한 10만원도 안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망쳐보면서 그 사람도 그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즉 돈 벌려고 작정하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영상, 그 연출이 된 영상들은 그걸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영상의 의도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작정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실제로 컴퓨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그 따라하다가 컴퓨터만 괜히 날리게 돼요.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 자, 인터넷에 뭐 전자책 쓰면은 뭐 돈 번다 하면서 자기가 전자책으로 뭐 한 책 한 권 썼는데 그게 300만원 정도 번 거를 올린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한 권에 300만원을 버니까 그 10권만 써도 3천만원 법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봤어요. 내가 아는 전문 지식으로 책을 쓴다고 해서 책이 그렇게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쉽게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한 100여 권의 책을 썼겠죠. 그 중에서 가장 히트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영상을 만듦으로써 많은 사람을 낚아가지고 결국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영상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개인 방송 시대에 개인 방송 영상을 함부로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기준이 되게 확실해야 돼요.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 그래서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분별에 대한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분별력에 대한 책이 나와요. 분별력에 대한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삼국지, 뭐 초한지, 뭐 각종 병법서, 손자병법 같은 병법서도 이런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주 깊은 수준의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일단 제 판단 기준을 무장한 다음에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책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책으로만 배워서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그거를 증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움을 얻고 있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제가 박사지만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만 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졸이고 뭐 공고 나오고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장점들을 흡수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노출되다 보면 내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서 제가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면은 공부 잘하는 장점을 흡수할 수 있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의 단점도 흡수됩니다. 인간관계 패급, 그것도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보호하면서도 장점만 흡수하려면 그 마음 안에 선악에 대한 판별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굳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나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죠.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다양한 세상 경험을 하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세상의 다양한 고생을 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 세상 경험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고생만 하면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성경적 가치로 판단 기준을 세운 채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